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조카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이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다는 말을 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장 씨의 폭로가 나오자 이모 최순실 씨와 장 씨가 재판장에서 소리를 높여 싸우기도 했다는데요.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삼성동 2층 금고에 예.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거기에 놔뒀다. 이렇게 예. 말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돈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그 유연이 그러니까 누구죠? 정유라 씨의 정유라 씨의 아들이죠? 그 아니 원래 이름 정유연. 그렇죠. 그다음 주연이 아들 이름이 유주죠. 예, 예, 예. 예, 그 둘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딸과 손주. 그렇죠. 네.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할 돈이 아니라 최순실 씨의 딸과 손자가 사용할 돈이라 그랬다는 거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이제 추측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택에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돈 아닐까. 네.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비워놓던 집에다가 지금 돈이 보관돼 있고 네. 최순실 씨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재를 마치 자기 집처럼 그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재가 청와대에 있었지만 경호는 아주 삼엄했다고요, 거기가. 네. 그 돈을 거기에서 갖다 놓으면 그 도둑 맞을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갖다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어서 지금 쉽게 뭐 이게 대통령의 돈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잇따른 장 씨의 폭로에 네. 또 최순실 씨가 장 씨하고 서로 고성이 오가고 걱정해서 그랬죠. 그랬죠. 네네. 예.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최순실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네. 나 그런 말 한 적이 사실 없다고. 이게 아니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뇌물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돈이 어디냐가 또 왔다 갔다 했고, 한참 네. 동안은 왜 최순실 씨의 역삼동 자택에서 비밀금고 3개가 어디로 갔냐? 네. 뭐 그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재에 돈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분명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시호 씨하고 고성을 가지고 서로 언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누구 돈인지 네.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산으로는 10억 원대 예금 그리고 삼성동 자택이 전부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만약 박 전 대통령의 돈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도 만져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최순실 씨가 정말 받았고. 그런데 그 돈이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돈이라면은 재산 신고한 데 분명히 없었고. 네. 그 돈이 지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평생 먹고 살 돈이라는 게 네. 제가 평생 먹고 살 돈하고 대통령이 평생 먹고 살 돈 차이가 워낙 클 거니까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네. 그 돈이 어디나 출처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최순실 씨가 K스포츠나 미래에 들어온 돈을 줬다든가 아니면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은 돈을 줬다든가 이래 되면 이게 심각해지고 아니라 하더라도 있죠. 이게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죠. 대통령이 만일 대통령 돈이 뇌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신고 잘못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과태료니 경고니 이런 게 네. 있는데 지금 그걸로 대통령을 처벌하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죠. 불리한 정황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런 말 들었다 하고 네. 한 사람은 말했다는 당사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합니까 주로? 그러니까 누구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건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시호 씨나 이 최순실 씨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주변 정황으로 네. 판단할 수밖에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장시호 씨는 이 돈이 누구 돈에 들었냐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걸 네. 진술 안 하면은 그냥 삼성동 자택에 돈이 있다.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근데 그때 귓속말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고 있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던 조카 당시만 해도 가장 믿을만 했던 거죠. 네. 그동안 그랬었고요. 가장 오른팔이었고요. 조카에게 귓속말로 삼성동에 2층에 가보면 있으니까 먹고 하니까 유라랑 네. 또 이제 손자랑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정황이? 이 점에서 제가 아까 정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사는 뭐 합니까? 그 장시호 씨 말이 네. 지금 믿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한 바람에.
그냥 둘이서 몰래 그랬다면 괜찮은데 검사 앞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 공범인데 같은 교도소에 있는 것만도 네. 나중에 서로 말을 맞출까봐 그 한 사람은 남부구치소로 옮겼거든요. 네. 그런데 검사 앞에서 진술하면서 둘이 공범관계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네. 그 기속만 하게 놔둔다. 이거는 검사 앞에서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이제 하는 말은 최순실 씨가 목이 마르다. 네. 그냥 검사가 물 들어간 사이에 했다는 건데 네. 검사 방에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계장도 있고 입회 네. 계장이라 그러죠. 그다음 여직원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 앞에서 이렇게 감히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남겨놓는 상황이 그건 없다는 거죠. 그건 수사에서 ABC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장시호 씨 말이 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요. 네. 지금 최순실 재판이 한참 진행되죠. 네, 네. 뇌물죄와 관련된 게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뇌물죄와 관련된 재판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뉴스로 들었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으로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참 특검에서 나왔던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정과 부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전 자택에 돈이 있다라는 장시호 씨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특검 가서 했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공판에서 나온 이제 증언 중에 기자들이 캐치한 대목인데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돈으로 결국 그 정유라 씨와 그 딸을 학교도 보내고 평생 그 여기서 평생이 중요한 거죠. 평생을 그 돈으로 키워주라는 건데 평생이면 얼마일까요? 본인 정유라 씨하고 그리고 그 자녀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일가의 씀씀이로 보자면 이게 10억 20억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10억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네, 모녀가. 손자가 어립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집안의 씀씀이로 보면 몇백억에서 막 1,0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성완종 당시 사건 때 비타오백에 가득 채우면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5만 원권으로. 네,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박스에 대충 10억,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금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금고가 커봐야 아마 사과박스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네. 10개 들어가도 100억대인데 100억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로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을까. 예. 5만 원권으로 그 금고를 가득 채웠다.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쪽 집안의 규모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현금도 있고 뭐 채권이나 혹은 금괴 뭐, 이런 형태가 예. 아닐까. 그거를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뺐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좀 압수수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대면 조사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놓쳤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뉴스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없어졌겠죠. 아마도. 이미 또 그 집을 팔았고요. 팔았던 예. 것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예.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장시호 씨의 지금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이라면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고 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났냐고 할 수 뭐 해명이 안 되니까 출처가 집을 팔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사라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게이트 관련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별도의 특검이 혹은 법률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간단하게 정하면요.
네, 박채윤 씨도 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8일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박채윤 부부 사업에 특혜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채윤 씨는 특허 분쟁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직접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진술이에요. 제가 보기엔.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 부탁드렸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 보면 본인은 특허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허 분쟁 자료 가져오라고 요청해가지고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특허 분쟁의 당사자인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중소기업 지원인이 이런 걸 붙일 수도 없어요. 개인 의원인데 그죠? 개인 의원의 이권 분쟁인데 대통령이 왜 걱정을 해서 거꾸로 대통령이 그거 가져오라고 했느냐. 갖다 준 게 아니라 요청을.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건데 과거에 최순실 씨가 중국, 중동 여기에 이제 미용 성형 센터 프랜차이즈를 진출하려는 사업을 계속 구상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죠. 무리하게 중국 VIP도 막 그런 치수를 해준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외교상의 무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자신의 이권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권 사업인 그리고 이권 사업이 분쟁이 걸렸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개인 의원이 겪고 있는 작은 분쟁을 가져와 보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사업의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최순실 씨의 노력이었고 예. 그 구상 속에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또 찾아낼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특검이 밝혀낸 거는 사실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돈이 어디냐가 또 왔다 갔다 했고 한참 네. 동안은 왜 최순실 씨의 역삼동 자택에서 비밀금고 3개가 어디로 갔냐? 네. 뭐 그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마 최순실 씨는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돈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도 분명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시호 씨하고 고성을 가지고 서로 언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누구 돈인지 네.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산으로는 10억 원대 예금 그리고 삼성동 자택이 전부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만약 박 전 대통령의 돈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죠. 네.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도 만져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최순실 씨가 전부 받았고. 그런데 그 돈이 만일에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돈이라면은 재산 신고한 데 분명히 없었고 네. 그 돈이 지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평생 먹고 살 돈이라는 게 네. 뭐 제가 평생 먹고 살 돈하고 대통령이 평생 먹고 살 돈 차이가 워낙 클 거니까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최순실 씨의 딸과 손자가 사용할 돈이라 그랬다는 거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이제 추측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택에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돈 아닐까. 네.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비워놓던 집에다가 지금 돈이 보관돼 있고 네. 최순실 씨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제를 마치 자기 집처럼 그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제가 청와대에 있었지만 경호는 아주 삼엄했다고요, 거기가. 네. 그 돈을 거기에서 갖다 놓으면 그 도둑 맞을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갖다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이 들어서 지금 쉽게 뭐 이게 대통령의 돈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잇따른 뭐 장 씨의 폭로에 네. 또 최순실 씨가 장 씨하고 서로 뭐 고성이 오가고 걱정해서 그런 거죠. 그랬죠. 네네. 예.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최순실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네. 나 그런 말 한 적이 사실이 없다고. 아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사실 뭐 뇌물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였는데 그러면 네. 그 돈이 어디나 출처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최순실 씨가 K나 K스포츠나 미래에 들어온 돈을 줬다든가 아니면 삼성에서 승마 지원금을 받은 돈을 줬다든가 이래 되면 이게 심각해지고 아니라 하더라도 있죠.
이게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되죠. 대통령이 만일 이 대통령 돈이 뇌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신고 잘못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요, 뭐 과태료니 경고니 이런 게 네. 있는데 지금 뭐 그걸로 대통령을 처벌하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죠. 불리한 정황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은 그런 말 들었다 하고 네. 한 사람은 말했다는 당사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합니까 주로? 그러니까 누구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건데요.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시호 씨나 이 최순실 씨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주변 정황으로 네. 판단할 수밖에 없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에 장시호 씨는 이 돈이 누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조카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이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다는 말을 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장 씨의 폭로가 나오자 이모 최순실 씨와 장 씨가 재판정에서 소리를 높여 싸우기도 했다는데요.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삼성동 2층 금고에 예.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거기에 놔뒀다. 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돈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그 유연이 그러니까 누구죠? 정유라 씨의 정유라 씨의 아들이죠? 그 아니 원래 이름 정유연. 그렇죠. 그다음 주연이 아들 이름이 유주죠. 예, 예, 예. 그 둘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딸과 손주. 그렇죠.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할 돈이 아니라 그 돈에 들었냐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걸 네. 진술 안 하면은 그냥 그 삼성동 자택에 돈이 있다. 네.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근데 그때 귓속말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 경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고 있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던 조카 당시만 해도 가장 믿을만 했던 거죠. 네. 그동안 그랬었고요. 가장 오른팔이었고요. 조카에게 귓속말로 삼성동에 있는데 2층에 가보면 있으니까 먹고 하니까 유라랑 네. 또 이제 손자랑 이렇게 써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 그러니까 정황이? 이 점에서 제가 아까 정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사는 뭐 합니까? 그 장시호 씨 말이 네. 지금 믿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한 바람에. 그냥 둘이서 몰래 그랬다면 괜찮은데 검사 앞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장시호 씨하고 최순실 씨 공범인데 같은 교도소에 있는 것만도 네. 나중에 서로 말을 맞출까봐 그 한 사람은 남부구치소로 옮겼거든요. 네. 근데 검사 앞에서 진술하면서 둘이 공범관계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